예, 이번에는 베릴로그의 그 어사이먼트 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릴로그에서 어떤 변수에다가 이렇게 값을 주는 문장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프로시저럴 어사이먼트 문과 그 하나는 컨티뉴어스 어사이먼트 문이에요. 컨티뉴어스 어사이먼트 문은 여러분들이 앞 강의에서 배웠다시피 assign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해 가지고 뭐 y는 뭐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을 쓰죠. 그럼 이 할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컨티뉴어스하게 이루어집니다.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읽어서 더한 결과를 y에다가 할당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요. 예? assign 뭐 y는 z 이렇게 쓰면은 네, 끊임없이 z의 값을 y로 공급합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하드웨어에서 어떤 칩에 출력 z 값이 있어서 그 z라는 출력 값을 y라는 신호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줘서 계속해서 이 부품의 출력이 다른 부품의 입력으로 계속해서 인가되도록 하는 그러한 커넥티비티를 기술하는 그런 목적으로 assign이라는 요 키워드가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ntinuous assignment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변수 할당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부품 간의 연결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procedural assignment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procedural assignment는 A 변수에 B 변수의 값을 복사해서 새로 이 변수가 담당하는 메모리 값을 업데이트한다라는 그런 뜻을 정확히 가지는 게 procedural assignment예요. 이게 변수 할당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rocedural assignment는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바로 그것이고 continuous assignment는 완전히 다른 순수 하드웨어적인 그런 컨셉입니다. 부품들끼리의 연결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그런 기호예요. 기호만 할당문이지 그 미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procedural assignment는 말 그대로 procedural statement에 사용되는 procedural statement 일종이기 때문에 behavioral statement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따라서 always나 initial 문 내부에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assign이라는 키워드를 시작해서 이렇게 쓰이는 assignment 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always 문이나 initial 문 내에 이렇게 y는 x 또는 y는 뭐 x 플러스 뭐 z 이런 식으로 쓰이거나 둘 중에 하나 형태밖에 없어요. 그냥 always도 initial도 assign도 아니고 그냥 모듈 안에 x는 z 이렇게 쓰이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듈 내에서 사용되는 assignment 문은 항상 continuous가 아니면은 procedure가 돼요. 그러니까 procedure가 된다는 것은 always나 initial 내에 쓰인다는 얘기고 continuous assignment로 쓰인다는 말은 assign 키워드로 시작해서 쓰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procedural assignment도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blocking assignment 또 하나는 non-blocking assignment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cedural assignment는 한마디로 그 behavioral statement인데요. 얘네들은 x는 y 이런 식으로 이제 쓸 때 요 LHS 왼쪽에 오는 걸 Lvalue라고 하거든요. 등호의 왼쪽에 오는 이것은 반드시 register 타입이어야 됩니다. 즉 arg, integer, real, time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하는 변수여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그 wire 타입이 올 수는 없습니다. wire 타입은 continuous assignment 문에서만 쓰이는 거죠. 그래서 the value placed on variable will remain unchanged. 한번 assign 된 값은 계속 남아 있는다. until another procedural assignment update the variable. 요 x는 y라는 문장이 한번 실행됐으면은 이 x라는 변수에는 y의 값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변수니까요. 어떤 기억 장소에 값이 들어왔으면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죠. 언제까지? 새로운 값을 받을 때까지. 네. 그래서 another procedure assignment update the variable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assignment 문이 여기 x에다 1 있고 한참 지나서 여기에다 x에다가 뭐 z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1이 들어왔고 그 뒤에 z라는 변수에 있던 값이 여기로 복사되기 전까지는 요 1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요 시간 간격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요. 신텍스 상으로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등호를 쓰는 게 있고 이렇게 화살표를 쓰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화살표라고 하는 거는 부등호와 작다와 등호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걸 그냥 화살표로 읽겠습니다. 자, 요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요 위의 경우를 우리가 블락킹 어사이먼트라고 부르고 아래쪽을 non 블락킹 어사이먼트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블락킹건 non 블락킹건 간에 왼쪽에 오는 거를 L밸류라고 하고요. 왼쪽 L밸류는 한 개의 그 변수명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RHS 파트라고 하는 right hand side right hand side에는 식이 올 수가 있고요. 요 식에 쓰이는 변수들은 register 타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wire 타입이 와도 되고 register 타입이 와도 되고 여러가지 오퍼레이터들이 막 섞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에서 배운 여러가지 오퍼레이터들이 요 익스프레션 상에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산술 연산자, 논리 연산자, 또 무슨 조건 연산자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왼쪽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기 L밸류의 register 타입만 쓸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블락킹과 non 블락킹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락킹 어사이먼트입니다. 자, 요 이름이 블락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이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자, 어사이먼트 문 x는 y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할 때는 y 값을 x에 복사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거를 자세히 따져보면은 두 가지 동작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y의 값을 읽어낸다. 읽는 동작입니다. 또는 여기 식이 있을 수 있죠. y 더하기 뭐 z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 오른쪽에 값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래서 등호 오른쪽이 무슨 값이냐 하는 거를 변수 값을 읽고 연산을 하고 해가지고 값을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작은 이 왼쪽에 있는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write라고 하는 거죠. 자, 이 evaluation과 write, read와 update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블락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read와 write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문장에 대한 그 실행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문장으로 제어가 넘어가지 않고 블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x는 0, y는 1, z는 1이 있는데 x, y, z가 차례대로 적힌 순서대로 바뀌죠. x가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y가 바뀌고 그 다음에 z가 바뀌고 그 다음에 count가 바뀌고 그 다음에 REGA가 0으로 바뀌고 그 바뀐 REGA를 가지고 또 REGB를 바꾸고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 일어나죠. 이런 게 블락킹 어사이먼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에서 생각하던 어사이먼트는 바로 프로시저럴 어사이먼트이고 그 중에서도 블락킹 어사이먼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게 블락킹 어사이먼트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익숙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A가 바뀌고 그 다음에 B가 바뀌니까 바뀐 A의 값에 따라서 B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REG B는 0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운드 15는 이제 딜레이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15만큼 기다렸다가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실행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으로 또 요만큼 기다려서 또 요 문장이 실행되고,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행 결과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 그 결과랑 같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non-blocking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했죠. 예, read 또는 evaluation과 write 또는 update라고 하는 동작이 있는데, 자, 이 오퍼레이터가 화살표가 되면은 이 동작과 이 동작이 구분이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read와 evaluate는 지금 일어나지만 update는 나중에 일어나게 해줍니다. 나중에가 언제냐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어집니다. 뒤로. 그래서 미룰 때는 그냥 미루는 게 아니고 이 이밸류에이션 한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 제3의 장소, 시뮬레이터가 따로 관리하는 기억 장소에다가 그 값을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그 값을 나중에 어떤 특정 시간이 되면은 이 왼쪽에 L밸류에다가 업데이트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스케줄링을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문장으로 컨트롤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블락킹을 안 하는 건데, 뭘 블락킹을 안 하냐면은 앞에는 이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다음번으로 제어를 안 넘겼죠. 그러나 이번에는 업데이트가 되도록 기다려주지 않고 블락킹 하지 않고 그냥 제어가 넘어갑니다. 스케줄링만 하고 넘어간다 이거죠. 문장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면은, 자, 여기에 뭐 X 화살표 Y, Z 화살표 X, 뭐 K 화살표 Y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오퍼레이터가 화살표 non-blocking이면은, 자, Y 값을 읽고 X에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사실만 스케줄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예, 그리고 또 X 값을 여기서 읽고 Z에다가 어사인 해야 된다는 것만 기록만 해두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요것도 Y를 읽고 K에다가 업사인 해야 된다 스케줄링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신나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블락킹을 하지 않고. 블락킹이었으면은 X는 Y, Z는 X, K는 Y 였으면은 X가 업데이트 될 때까지 뒤로 못 넘어가는 게 블락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Z가 바뀌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업데이트 안 하고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나중에 스케줄러가, 제가 그 시뮬레이터 안에는 스케줄러가 있는데 그 시뮬레이터가 가지는 내부 시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진을 하면은 그때 가서 뭔가 이제 후처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스케줄링을 쫙 해놓는데, 그 스케줄링 해놓은 거에서 특별한 어떤 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각 문장마다 델타 타임 뒤에 바꾼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 해요. 이 델타라는 시간은 극히 작은 시간인데 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어떤 시간대에 해야 될 일을 다 끝내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 타임으로 넘어가는 걸 구분해주는 어떤 시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델타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 다음에 아까 스케줄링 해놨던 것이 한꺼번에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읽고 하는 거는 순서대로 넘어가지만, 스케줄링 해놓은 값들이 바뀌는 거는 여기서요. 이쪽에서는 이제 다 바뀌고 넘어가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바뀔 때가 값이 바뀌는 게 델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여기로 넘어갈 때 델타 걸렸었는데, 지금은 시계가 안 가고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고 다 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전체가 다 오는데 델타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설을 보면은 When Verilog Simulator sees non-blocking assignment, it schedules the statement. 스케줄하고 그리고 and continue to the next statement. 다음번 문장으로 진행해 버린다. 스케줄링만 하고 without waiting for the non-blocking statement to complete execution. execution이 complete 된다는 거는 업데이트까지 끝나는 게 complete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xecution이 complete 된다. 즉 업데이트 L 밸류를 업데이트 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without waiting for 기다려주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진행해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스케줄링 한다는 거는 여기서 풀어서 read or evaluate the RHS expression and store the RHS value in temporary storage. 아까 제가 했던 얘기죠. 오른쪽에 어떤 expression이 오건 어떤 변수가 나오건 그것들의 값을 읽어서 찾아내서 계산 다 끝내고 그거를 왼쪽으로 전달하기 전에 잠시 어딘가 보관해 놓는 거 그걸 스케줄링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자, 여기 non-blocking과 blocking 비교한 예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앞에는 이제 non-blocking blocking이죠. blocking 아까 봤던 그거예요. 그래서 쭉 그냥 실행이 됩니다. 우리 상식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non-blocking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REGA의 두 번째 비트에다가 1을 넣는데 지금 넣는 게 아니고 1이라는 값을 원비트 값을 15나노 뒤에다 넣는다. 지금부터 15나노 기다렸다가 넣는다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1을 넣어라. 언제 at t는 15에 이렇게 스케줄링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 타임이 t는 여기서도 제로였고 여기서도 계속 제로입니다. 시계가 안 가요. 예, 안 가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x, y, z를 컨캐티네이션에서 즉 011을 요 011이죠. 컨캐티네이션에서 011을 reg b에 15에서 13에 넣으라고 하고 언제 지금부터 10나노 후니까 t가 11대죠. 예, 그렇게 스케줄링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블락킹을 만나죠. 블락킹이 딱 되니까 이제 시계가 가는 겁니다. 델타만큼 가요. 근데 이거는 델타가 아니고 15, 10이니까 상관없어요.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해서 카운트 값 증가하고 그러니까 카운트를 1로 만들어 주는 거죠. 1로 만들고 이제 엔드해서 이 이니셜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가 뭐 어떻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요 시간에 도달하면은 시뮬레이터 시계가 그때 가서야 이제 얘가 바뀌고 또 10이 가서 그때 가서 얘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은 누가 먼저 바뀌죠? RGB가 먼저 바뀝니다. 10에서. 그리고 RGA가 뒤에 바뀌어요. 자, 이걸 봐서 이 non-blocking일 때 업데이트 되는 것은 문장이 나타나는 순서와는 관계가 없구나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먼저 나타나는 문장이 뒤에 실행이 끝나게 되는 거죠. 결국 뒤에 나타나는 거는 앞서서 끝나게 되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오더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non-blocking들은. 자, 지금 설명한 것이 여기에 차분히 다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이제 또 non-blocking assignment는 read write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좀 강조한 내용인데요. 자, always 문에 골뱅이 포스 엣지 클락이라고 됐어요. 요거는 요 골뱅이가 오는 건 어떤 이벤트를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포스 엣지 클락의 이벤트, 즉 포스 엣지라는 것은 클락이 0이 아닌 값에서 1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냥 편리상 0에서 1로 바뀌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0에서 1로 바뀌는 요 이벤트가 발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딱 발생하면은 드디어 요 문장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순서대로 in1을 읽어서 스케줄링하고 그 다음에 in2, in3를 읽어서 연산을 해서 exclusive와 연산이죠. 해서 값을 계산해서 어딘가 보관하고
또 reg1을 읽어서 어딘가 보관하고 다 보관하는데 보관만 하지 요 실제 reg1, 2, 3를 바꾸진 않죠. 바꾸는 거는 여기에 언제 바꾸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샵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금부터 1나노 후에 바꿔라. 골뱅이 네그 엣지 클락이라고 된 거는 요거는 네거티브 엣지 클락 이벤트가 나타나면은 그때 바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클락이 0으로 도로 떨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 가서 요 결과를 저장해 놨던 거를 반영해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1나노 지나서 reg1이고 reg1을 reg3로 옮기는데 자 지금 0이에요. 시간이 쭉 가다가 시간 1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reg1과 reg2가 그때 가서 reg1과 reg2가 그때 가서 이제 값이 뭔가 이렇게 두 개가 바뀌겠죠. 동시에. 그거 reg3가요. reg2는 이때 시간이 온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났을 때 요 이벤트가 만약에 이때 났다 그러면은 reg3는 그때 가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자세히 써놨어요. read 오퍼레이션 먼저 일어나요. 세 군데에 대한 read가 동시에 일어나겠습니다. RHS를 이벨루에이션 합니다. in1, in2, in3, reg1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계산하고 해서 이벨루에이션을 하고요. 그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write 오퍼레이션에 대한 스케줄링이 해요. 또 write 오퍼레이션 이제 스케줄링이 되는 거예요.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을 하고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또 다음 포스 엣지 클락 기다리겠죠. 어디선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이런 시간이 오거나 이런 이벤트가 오면은 안에서 아까 스케줄링 해놨던 것이 실행이 돼서 얘네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write 오퍼레이션은 스케줄링 한 때가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바뀌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order of statement is not important. 이 문장들이 나타나는 순서대로 실행되는 건 맞지만 그 실행이라는 것은 여기 evaluation 하는 순서지 업데이트 되는 순서는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요 올레즘은 두 개를 통해 가지고 블락킹 어사이먼트와 non-블락킹 어사이먼트를 확실히 구분하도록 하겠고요. non-블락킹 어사이먼트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 발견할 것 같습니다. 자, 레이스 컨디션은 이제 경주하는 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여기 이제 always 문이 두 개가 있고 두 개 다 똑같은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 엣지 클락이라는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실제로 이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자, 요 위에 always 문은 B의 값을 A로 복사하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것은 A의 값을 B로 복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까? 네? B의 값이 있고 A의 값이 있는데 이쪽은 A의 값을 B로 아래쪽은 B의 값을 A로 라니까 이벤트가 똑같은 이벤트를 기다리니까 이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럼 서로 맞바꾸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게 됩니다. 요게 대표적인 레이스 컨디션인데요. A가 0이고 B가 1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실제 기대하는 바는 0, 1이 되는 거겠지만 이걸 해보면은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베릴로그 시뮬레이터가 그렇게 안 하고 1, 1로 만들거나 0, 0으로 만들어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로는 이제 동시라고 하지만 실제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두 개를 컨커런트하게 정확하게 실행한다기보다 뭔가 하나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 하나를 실행하게 되죠. 순서가 있겠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에 거를 먼저 실행하면은 B의 값으로 AB가 통일돼 버리고요. 밑에 always 문장을 먼저 실행해 버리면은 A의 값으로 AB가 통일이 돼 버립니다.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요 문장을 1번, 요 문장을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 우연히 먼저 실행되면은 A가 B로 복사돼서
B가 0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2번이 실행된들 변화가 없죠. 또 반대로 2번이 우연히 먼저 실행됐다고 하면은 B의 값을 A로 복사해서 둘 다 1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1번이 실행된들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 베릴로그 시뮬레이터가 우연히 어느 거를 먼저 픽값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레이싱 하는 것처럼 돼 버리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에서 결과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측대로 돼야지 돌려봐야 알 수 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회로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B와 A가 값을 맞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블라킹으로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바로 남블라킹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은 똑같은데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만 남블라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스 엣지 클락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어느 always 문이건 간에 먼저 실행된 상관없이 결과가 늘 두 개의 값이 바뀌는 정확하게 스와핑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read 동작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자, B의 값을 읽어서 어딘가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A의 값을 읽어서 어딘가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A하고 B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B를 읽고 나서 A를 읽거나 A를 읽고 B를 읽거나 그 저장되는 값에는 변화가 없겠죠. 왜냐하면 업데이트는 아직 안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는 델타 시간 후에 하게 됩니다. 그 델타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타임 제로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지나간 시간이 되니까 이거 두 개가 다 실행이 끝난 다음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A하고 B가 업데이트가 사실상 서로 간섭되지 않고 동시에 바뀌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A 값과 B 값이 정확하게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앞에 이런 코드가 있었죠. 요렇게 non-blocking으로 된 거를 블락킹으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하고 B를 temp A와 temp B에 따로따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temp B와 temp A를 temp B는 A에, temp A는 B에다가 카피해주고 이렇게 4개의 스텝으로 나누어서 동작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에 두 개의 always 문이 동시적으로 실행한 결과를 정확하게 똑같이 이제 모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non-blocking assignment가 이렇게 동시적으로 실행돼야 되는 concurrent하게 실행돼야 되는 어떤 변수 업데이트를 기술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why non-blocking assignment? concurrent 데이터 트랜스퍼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블락킹 어사이먼트로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concurrent data transfer, they take place after a common event. 예. 어떤 common 이벤트, 대표적인 게 클락 이벤트 이런 거죠.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은 이러이러한 할당이 동시적으로 값이 착 받게 된다는 그런 경우를 기술할 때 쓰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한 부가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non-blocking assignment들은 final assignment, 그 L 밸류의 값이 업데이트 되는 거는 are not dependent on the order they are evaluated. evaluation 되는 순서랑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블락킹에서는 관계가 있죠. 문장이 나타나는 순서대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블락킹 어사이먼트에서는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 할 때 그 문장 순서대로 변수가 변하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성질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서 베릴로그 코딩을 하셔야 시뮬레이션도 신세시스도 안정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게 됩니다. 자, 요 가이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우리가 기술할 때 블락킹 어사인먼트를 써서 기술합니다. always 라고 쓰고 골뱅이 뭐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begin, end 해서 뭐 a는 x 더하기 y를 하고 z는 뭐 a를 컴플리먼트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한 대로 x 더하기 y를 해서 그 결과값을 컴플리먼트 해서 컴플리먼트 해서 z로 출력한다. 이렇게 이제 딱 되는 거예요. 이 조합회로죠. 조합회로 기술할 땐 그러니까 그냥 블락킹 어사인먼트를 써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라. 그리고 non-blocking assignment는 어느 때 쓰냐면 동시에 전달하는 건 대개 메모리 엘리먼트들입니다. 이런 플립플랍에 D가 들어가서 여기 Q가 나온다. 클락에. 이런 거를 기술할 때 이 D를 Q로 전달하거나 하는 거를 D의 값이 Q에 전달한다. 이런 거를 보통 non-blocking assignment로 기술하게 되겠습니다. D는 Q로 전달하고 또 Q 값은 또 다른 플립플랍 입력에 들어가서 뭐 K, X로 나가고 그러면 X는 Q 이런 식으로 하나의 always 문안에 이렇게 순서대로 non-blocking으로 적히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대원칙이니까 이거는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두 개 있는데 do not mix blocking and non-blocking assignment in the same always initial block. 하나의 always 블락 안에 non-blocking이 나왔다, blocking이 나왔다 이렇게 섞지 말라는 거죠. 하나만 non-blocking은 non-blocking, blocking은 blocking 한 가지 종류로 만약에 섞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를 always 문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non-blocking, blocking, 여기는 non-blocking 두 개의 always 문으로 이렇게 쪼개 주시면 돼요. 한 개를. 그리고 마지막 do not use same variable as RHS variable in different always initial block. 자, 요건 뭐냐면 always 문 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모듈 안에 always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x에 대한 할당문이 여기도 나오고 다른 always 문에도 x에 대한 할당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코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면은 x에다 뭘 주고 어떤 조건이면은 x에다 뭘 주고 이렇게 쓰더라도 이 조건이 서로 디스조인트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쓰지 말고 하나의 always 문 안에 같은 변수에 대한 할당문은 몰아서 써주라는 얘기죠. 나누지 말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레이스 컨디션이 생기는 걸 이렇게 함으로써 확실하게 예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합성기가 이렇게 돼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회로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베릴로그로 코딩하는 이유는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하고 그 검증된 결과를 자동 합성을 시켜서 결국 FPGA에 구현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이 되는 코드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만 되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합성까지 돼야 되는데 이 합성이 잘 되려면은 합성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여야 됩니다. 합성기가 이해하려면은 한 어떤 변수에 대한 할당문은 한 always 문에 다 몰아서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합성기의 그런 특성을 우리가 고려해서 코딩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블락킹 어사이먼트는 조합회로, non-blocking 어사이먼트는 메모리 엘리먼트에 대한 데이터 트랜스퍼, 그리고 non-blocking과 블락킹을 섞지 말 것. 하나의 변수에 대한 할당문은 하나의 always 문에 다 몰아서 줄 것. 이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